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예, 한번 읽고 싶어서 구입을 한 책이고요.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해 오셨다고 합니다. 작가분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그냥 재미있게 정말 살고 싶어요. 지은이 김혜남.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전문의로 일했다고 하시고요. 또 서울대 의대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김혜남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파킨슨 병이 걸리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을 낸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례는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 또 환자들에게 미처 하지 못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내가 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살 수 있는 이유. 4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던 것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렇게 있네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주요 등장인물은 작가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가족, 친구, 병원에서 상담한 환자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내 몸이 건강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일을 걱정하고 살기 바쁜 현실에 묻어가느라 건강은 당연한 것쯤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건강 하나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작가는 고등학교 때 친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아픔을 간직한 채 어른이 되었어요. 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안정된 삶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40대 초반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책에서 언급했다시피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육체가 굳기 시작해서 뇌가 신호를 보내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약에 의존을 해서 기껏해야 하루 몇 시간 정도를 그나마 활동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치매까지 동반하게 된다니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의 절반을 남겨두고 좌절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행동이 필요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는 것은 더 이상 못하게 되었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파킨슨병 진단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치매 증상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까지 출간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으니 얼마나 대단하신가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살아왔던 인생에서 후회가 있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지수가 타인에 비해 훨씬 더 높겠죠. 작가는 직장과 가정에서 다 완벽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언제나 치열하게 열심히 보내온 세월이지만 왜 그렇게 힘들게 자신을 옥매고 약간의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을까를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놓기도 하며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유연하게 사고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다면 좀 더 좋은 삶이었을 텐데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서로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의사로서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해주지만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을 배우게도 될 것입니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직장 동료가 있을 때에도 당시에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폭발할 것 같지만 사회생활이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맞는 동료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해보라고 합니다. 시간이 안 돼서 돈이 부족해서 등등의 현실이 발목을 잡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세월이 더 지나고 나서 또 후회를 할 게 뻔하다면 작은 기회라도 생겼을 때 실행을 하고 그 순간들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참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은 그 나름대로, 놀면서 그냥 그렇게 보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 나름으로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았다가면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돌아간다면 크게 달라질까?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작은 울림이라도 전달됐으면 하고 작가가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남 탓, 내 탓을 하며 싸우지 않을 방법은 없는 걸까?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고통스러운 관계를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걸까? 아니다. 방법이 있다. 서로 너무 큰 상처를 입혀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두면 된다. 거리를 두는 것은 아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슬프지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고치려고 들지 않는 것이다. 즉,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않고 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베이징 사범대학 교수위단이 쓴 논어 심득에는 이런 말이 있다. 꽃은 활짝 피고 나면 시들 일만 남게 되고 달은 꽉 차게 되면 기울 일밖에 남지 않는다. 활짝 피기 전이나 꽉 차기 전에는 그래도 마음속에 기대와 동경이 있는 법이다. 친구와 가족의 관계도 모두 이와 같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만 확 트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두 사람이 친밀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대가 나와 다른 사람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자신을 열고 상대를 이해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친밀함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흔히 가까운 사이가 되면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해? 하며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울수록 더 신경 쓰고 아껴야 한다. 상대가 모든 걸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고 자존심을 핥을 수 있는 말은 피하며 신뢰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족은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꼭 가족이 아니어도 언제든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도 묵묵히 걸어갈 힘을 얻는다. 그런 점에서 친밀함이란 외로운 이 행성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니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 꽃이야말로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변화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부터 또 불만이었던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발견해 가는 것도 그렇고 도전할 일이 생긴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인생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